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정보통신대학의 조준덕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시예술 감상을 위한 비시각적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연구 배경과 저희가 개발한 블라인드 터치 인터페이스와 컬러 패턴 코딩, 또 색, 촉감, 온도 연관성, 기타 컬러 사운드, 기타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은 현재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인구가 세계에 2억 8,5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90% 이상이 선진국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평소에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그런 참여라든지 사회적인 그 참여를 잘 할 수 없는, 예를 들면은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관람을 한다거나 할 때 그런 베리어 프리한 그러한 서비스가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떠한 피로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의 목적은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특히 그 시각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사회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이 보조 도구들을 개발을 해서 그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외국의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이미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촉감 가이디드 투어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고 뮤지엄에 있는 그 투어라든지, 또는 샌디에고 뮤지엄에 있는 그 토킹 텍타일이라고 하는 터치 그래픽스 회사에서 개발한 토킹 텍타일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이 그 그림 앞에 서서 그림의 어떤 사물을 터치하면은 그 사물에 대한 그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하고 있고, 스페인의 프라도 뮤지엄에서는 이걸 3D 프린팅으로 제작을 해서 손으로 만져서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토에 있는 그 현대미술관에서도 시각장애인과 또 비시각장애인, 정한인이라고 하는데, 시각장애인과 정한인들, 또 이제 도슨트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어서 서로 이 미술작품을 터치해서 만지면서 대화를 하면서 감상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또 오사카에 있는 그 민속박물관에는 그 만져서, 그러니까 그 시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만져서, 여기 이렇게 홀이 있습니다. 홀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그 손으로 만져서 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그 못으로 이런 어떤 음과 이런 그림, 흑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만져서 이 형태를 알 수 있는 이런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각장애인들이 전시예술품에 대한 관람에 대한 욕구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문의 목적은 우리 일반 정한인들과 마찬가지로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방문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는 이제, 그러나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미술관에 방문할 때 대부분이 시각 위주의 그 관람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관람하는 데는 상당한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기기를 아까 그 토킹 텍타일과 같은 그런 3D 프린팅으로 만든 그런 작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는 이제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3D 프린팅이나 이런 보조 도구를 통해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그런 도구들을 제공해 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보면은 예술을 통해서 공감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생각은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유니버셜하게 한다는 의미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한인들도 같이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고요. 또한 대부분의 현재 미술관에 가면은 그냥 만져서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많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흥미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지는 것이 어떤 형태를 알 수가 있지만은 어떤 색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한 국내 한 14군데 정도의 맹학교, 시각장애인을 위한 초중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보조 도구들, 촉각 자료라든지 3D 프린팅이라든지 그런 자료들이 활용이 일부 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비시각적인 음성 해설이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 보조 도구가 많이 활용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예술 철학이라든지 미술사라든지 서양화 화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조사해 본 결과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촉각 작품들이 정한인들에게도 타자를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한 어린이들 교육 차원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시각예술이 과연 무엇인가, 시각적인 감각을 포기하고 촉각으로만 미술품을 감상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새로운 차원의 시각예술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 감각의 관점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블라인드 터치는 촉각뿐만 아니라 청각, 또는 이제 후각,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미술품의 다양한 그런 형태라든지 컬러를 전달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경험 디자인 철학을 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러한 보조 도구들이 어떤 신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이제 우리가 몸으로 체험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용자들의 행동이나 태도나 감성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걸 반영하는 그런 디자인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용자들이 미술품 감상에 대한 흥미를 또는 동기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의 그런 요소도 포함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운드나 컬러나 텍스처나 또 온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물론 공감각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특수한 두 가지 이상 감각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뇌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이지만은, 우리가 그런 비공감각자들도 그런 공감각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일반 우리 인터레이트 스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복합 스쿨, 그래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정한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도 같은 학급에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수업 환경에서 교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우리가 이제 2D 평면 회화인데, 평면 회화를 3차원으로 한다기보다는 2.5차원, 이걸 갖다 부주라고 하는데,
릴리프 그런 형태로 기존의 그런 미술 작품들을 리프로덕션 해가지고 약간의 그 부재 형태로 약간의 그 도둠이 양각화돼서 그 만져서 그 형태를 알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라든지 텍스처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져서 알 수가 있고 또한 이 컨덕티브 페인트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영역을 구분해서 각각의 영역을 터치했을 때 그 영역에 해당되는 사물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제공해 주는 그러한 그 손가락을 이용한 터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자연적인 인터페이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터치하거나 두 번 터치하거나 세 번 터치하거나 탭핑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터치 인터페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보이스 인터페이스입니다. 보이스 인터페이스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작가라든지 또는 그림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일반적인 해설을 제공해 주고 터치 인터페이스는 이제 각 부분에 그림의 각 요소에 대한 부분을 터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성 상호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와 그 인공지능 스피커 사이에서 페인터에 대한 정보 또는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화로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고 터치 인터페이스는 이제 탭핑을 통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두 번 두드리면은 그 해설이 나오고 세 번 두드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효과음이라든지 백그라운드 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터치하고 보이스 인터랙션은 이제 2.5D 모델로 만들게 되고 여기 예를 들면은 신사임 등의 초충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왼쪽에 이제 2.5D 모델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이제 컨덕티브 페인팅으로 이렇게 영역을 나눠 가지고 가지라든지 또는 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터치하면 그 부분에 대한 위치를 인식해서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거를 이제 칼라로 프린팅 해 가지고 이렇게 개발이 된 것이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그 해설을 한번 감상을 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인데 이제 각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을 제공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별의 중앙은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하늘색, 노란색,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노란색 빛을 강렬하게 내는 금음달입니다. 금음달의 주변도 노랗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두 번 탭핑하면 이러한 그 각 부분에 대한 해설이라는 것은 이제 시각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로 전달해 주는 것이고요. 또 일반적인 그런 내용도 고흐, 별이 빛나는 밤. 해설을 해 주고요. 또는 이제 세 번 탭핑하면은 이제 각각에 대한 효과음을 제공해 줍니다. 이런 이제 하나의 이 별을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사운드가 되겠죠. 이제 별이 있다는 걸 표현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터치 인터페이스가 되겠고요. 또한 배경음악은 여러 가지 음색이라든지 단조, 장조, 템포, 피치들 고려해 가지고 작품과 유사한 감정을 가진 배경음악을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터치 인터페이스나 보이스 인터페이스가 실제로 어떤 공간에 대한 감각을 일깨워주고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스피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배치해서 효과음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들어서 그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인터랙션에 대한 데모인데요. 이 부분은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데모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터치 인터랙션에 대한 것은 데모를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5D 작품이 있습니다. 손으로 본 작품을 만져보세요. 만지다가 현재 만지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해당 부분을 하나의 손가락으로 2번 빠르게 두드리세요. 그러면 오디오로 관련된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의 손가락으로 3번 빠르게 두드리면 해당 요소의 효과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를 듣다가 두드렸는데도 다른 오디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해당 부분의 오디오와 동일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촉감을 느끼실 때는 손의 전체를 사용해도 되지만 두드리는 동작은 손가락 한 개만 이용해 주세요. 아까 누르신 버튼 위에 버튼이 하나 더 있는데 작품에 대한 전체적인 오디오 설명을 듣고 싶으시면 그 버튼을 눌러주세요. 신사임당, 초충도, 가지, 나비, 벌, 방앗개비, 민들레, 쇠뜨기. 조선의 시인이자 화가인 심사임당이 16세기에 그린 작품이라고 알려진 초충도 10곡병 중 가지, 붉은색 날개를 가진 나비는 가지를 향해 날아가고 있으며 흰색 날개를 가진 나비는 하늘을 향해 쇠뜨기, 개미, 방앗개비, 가지줄기 등을 품고 있는 이 땅은 연한 가지줄기에 매달린 잎사귀들의 바깥쪽은 진한 녹색이고 안쪽은 여기까지 연두색, 보겠습니다. 갈색. 그래서 이거에 대한 블라인드 터치에 대한 사용자 테스트 결과 18명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재 그 대학생입니다. 조사한 결과 그 시스템 유저빌리티 스코어에서 78점 우수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굉장히 사용하기 편하다 이런 4.75점, 5점 만점에 4.75 또는 이 시스템을 다른 사람에 추천하겠다 4.62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미술품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걸 감상한 경험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래서 이러한 블라인드 터치를 통해서 친구한테 이제 스타일링 라인을 이해한 것을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시각적인 경험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러한 촉각을 통해서 다시 기억할 수 있어서 흥미롭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터치는 작년 10월 중에 한 달 정도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촉각 명확기획전 전시를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심사인당의 초충도, 앙리 마테스의 춤, 폴 클레의 세네치오, 김유 현숙인의 집 이러한 작품들을 전시했습니다. 또한 국립서울명학관에서도 약 한 달가량 전시를 했습니다.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시했습니다. 또한 바로 현재 성균관대학 자약가약 캠퍼스에서 상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작품을 감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고 방문하면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품을 소형화해서 이 손바닥으로 쉽게 감상할 수 있게 했지만은 그것이 누워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물의 이 서 있는 그런 형태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더 실제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림을 실질 크기로 제작해서 만져서 감상할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온도를 통해서 컬러를 온도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이 되어 있고 또한 그 주요
주요 사물을 선정해서 주요 사물을 먼저 위치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자세한 내용을 또 탐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칼라 촉각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림을 이제 아까 같이 3D 프린팅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수엘 머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촉각화된 그 수엘 페이퍼 위에다가 이 프린팅을 하는 그런 책 형태로 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책 형태로 제작을 해서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그 미술품을 감상하면서 형태라든지 또는 컬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져서 알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컬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떠한 그 컬러 자체의 그런 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미술품이기 때문에 그 컬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감성적인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도 전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시각장애인들 중에 그 색채라든지 또는 이제 그런 거를 이미지를 잘 머릿속에 그 기억을 해놨다가 실제로 그걸 미술품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그런 화가들이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은 안디 홀츠라고 하는 이 등반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각장애 전맹인데 이 사람이 그 다양한 그 색들을 약간의 명도 차이도 구별할 정도로 그런 색들을 팔레트처럼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로 이제 컬러를 다른 형태로 전달하는 쪽에 많은 그 특수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구 중에 한 1%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뮤직을 들었을 때 뮤직의 노트나 어떤 멜로디를 들었을 때 그것을 컬러로 연상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터치, 공감각 중에서도 한 5% 정도밖에 없습니다. 터치를 만져서 컬러를 공감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컬러에 대한 그런 공감각을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전달할 것이냐, 배양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구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픽토그램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아이콘이 되겠죠. 아이콘 형태. 그래서 우리가 컬러를 전달하는 거는 어떤 워딩으로 해서 레이블링을 해서 이제 컬러가 어떤 컬러다라고 하는 걸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어떠한 그림 형태로 상징화된 하나의 그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이 시각장애인들한테 효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런 패턴으로 표현했을 때 이거는 이제 어떠한 옵티컬한 일루전을 말하는데 여기 보면은 똑같은 이게 갈색인데 왼쪽 건 이제 어둡게 보이고 오른쪽 건 약간 밝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하나의 착시가 되는데 이 패턴으로 이걸 표현하게 되면 패턴은 착시가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로이스 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텍타일 컬러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형태로 파란색은 이렇게 격자 무늬로 해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만 표현하고 또는 이제 동그라미 모양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핑크색 또는 이제 검정색 이렇게 이제 어떤 텍타일 촉감을 통해서 이제 그 컬러를 전달하는 그런 것을 개발하기도 했고요. 또는 영국에는 이 금속이라든지 이런 가죽이라든지 그런 데다가 컬러를 색을 입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이제 형태로 패턴으로 그것을 제작을 해가지고 새겨가지고 그 패턴을 통해서 컬러를 전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컬러들이 한 11개 정도의 색을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가 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색상 표현의 자유도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터치 그래픽스 회사에서는 이제 학생들
위한 이제 세계 그 국기들을 패턴으로 표현한 것인데, 여기 오게 되면 이제 파란색을 이 도트 어레이로 표현한다거나, 빨간색을 이제 이 수직선으로 표현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고, 또 초록색은 이렇게 사선으로 표현한다거나, 그러나 이것도 이제 다양한 색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필립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도형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제 옐로우는 이제 자극적인 색깔이기 때문에 이제 세모로 표현하거나 뭐 이렇게 가지고, 또는 거기에 블랙, 그레이, 화이트를 이 안에 이제 새겨가지고 명도나 채도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또 이제 두 가지 색을 합하게 되면 도형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도형으로 이제 새로운 색을 표현하는 전체 28개 정도의 유채색과 세개 무채색 31개 정도의 색을 표현합니다. 또한 이런 텍타일 여러 가지 그런 모직, 패브릭을 통해 가지고, 또한 다양한 재질을 통해 가지고 그 컬러를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앵글을 통해서 각도를 통해 가지고 각도로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할 때 무지개 색이라고 봤을 때 빠지노초 파란보를 이런 식으로 각도로 표현하거나, 또는 명도나 채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레이팅이라고 그러는데, 그 간격과 선의 폭을 조절함으로써 명도와 채도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점자를 활용해가지고 레드하고 옐로우가 섞이면 이제 오렌지가 되겠죠. 그 레드는 이게 1번, 2번, 3, 4, 5, 6이면 1번과 4번을 레드로 표현하고 1번과 5번을 옐로우로 표현했다면, 오렌지는 1번과 4번, 5번 이렇게 해서 오렌지를 표현한다거나, 그래서 점자로 색상을 표현하고, 이제 라이트하고 왼쪽에 2번, 3번은 2번은 이제 명도, 3번은 이제 밝고 어두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체 한 26개의 색을 표현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 개발한 것은 이제 그 색을 좀 더 많이 표현할 필요가 있겠다. 명도라든지, 그 다음에 작은 셀, 하나의 그 패턴을 표현하는 셀의 사이즈를 작게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을 보통 우리가 표현할 때 간단하게 보면은 그 고채도, 중명도, S가, L이라고 하는 고명도, 중채도, M이라는 거는 중채도, 중명도, D는 이제 저명도, 중채도,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색을 우리가 보통 식별이 가능합니다. 일반인들이. 근데 여기서 뮤티드라고 하는 건 조금 시각장애인들이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츄레이션 된 거, 그 다음에 라이트, 밝은 거, 그 다음에 다크, 이 세 가지 정도만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보면은 여기가 라이트, 뮤티드, 다크 이 정도. 여기 보면 크로마가 이제 하나의 채도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색의 강도가 되겠죠. 색의 선명도. 그게 한 중간 정도가 되고, 거기 명도가 세 개 정도의 단위로 나눠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글 있죠. 한글에 아래 한글이 있는데요. 아래 한글 형태로 우리가 패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하는 우리 그 동양의 그 사상에서 나온 것인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동그라미가 하늘이다, 수직선분이 사람이다, 수평선분은 이제 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요소를 어떤 색으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천지인 사상에서. 한글에서는 이제 색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한글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새로운 모음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레아하고 이를 하면 어가 된다거나 이렇게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레드와 옐로우를 섞으면 오렌지가 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점과 선으로만 표현되기 때문에, 점자는 점으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여기는 점과 선, 그 단순한 구조로 우리가 어떠한 기호학적인 그러한 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29개 정도의 색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어떠한 이제 심볼, 색과 연상된 상징물, 예를 들면 이제 물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포도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이콘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삼각형 구조로 이제 게이트의 그 삼각형 이 구조를 통해 가지고 이 빨간색, 그 다음에 오렌지색, 옐로우색, 그래서 이 피봇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컬러를 표현할 수 있게, 그래서 쉽게 우리가
삼각형을 중심으로 이 점의 위치를 갖다 파악해서 컬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할 때 필요한 요소는 당연히 패턴이 심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고널, 대각선을 사용하면 좋은 점도 있고요. 일반 다른 그 이미지하고 구별을 낼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이런 시메트리를 이용한다거나 또는 아이콘 같은 걸 활용한다거나 그 주제하고 관련된 그런 패턴을 만든다거나 또 그런 것들이 하나의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절약하고 또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언어와 관련 없이 문화의 차이와 관계없이 유니버셜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어로서 세츄레이트드라고 하는 이런 워드로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워드로 표현하면 면적이 늘어나거나 패턴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빨간색은 이제 스카이, 하늘을 표현하고 이것은 이제 노란색은 이제 빛 또는 이제 파란색은 물결 모양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생략하고 이 반고의 스테레나이즈에다가 컬러를 패턴을 적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퀴즈를 내갖고 현재 트라이앵글은 한 67% 정도의 아직 70% 정도의 인식률 15명 참가자를 통해 테스트 해본 결과 셀레스타는 67% 정도의 인식률을 나타냈습니다. 다른 패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셀레스타이 약간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진 컬러는 이제 더 그것을 스케일러블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컬러들을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세 가지, 셀레스타도 마찬가지고 트라이앵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또한 텍타일로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삼각형이나 네모 이런 형태로 또 해서 어린아이들이 색의 조합, 색의 두 가지 섞었을 때 어떤 색이 나타나는지를 이 패턴을 만져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명화 촉각폭인데 이것은 이제 패턴을 만져서 명화 촉각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런 경계선을 통해 가지고 경계선이 지금 레이즈드 업 돼 갖고 양각화되어 있습니다. 경계선만. 그래서 경계선을 이렇게 만져서 그 양각화된 것을 더듬어서 그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컬러까지 넣어야 되기 때문에 경계선을 먼저 인식한 다음에 두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컬러 패턴을 만져서 컬러의 그 컬러가 구성된 형태의 크기라든지 컬러를 갖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위에 있는 것은 이제 그 해밀토니안 사이클로 단거리를 해가지고 주요 지형지물, 그러니까 아이 트래킹을 통해 가지고 일반 그 정한인들이 어느 그림의 어느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줘서 이 시각장애인들이 전반적인 그림의 전체적인 부분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카소의 작품이라든지 마티스의 춤이라든지 또는 고갱의 아레아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색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빨간색을 갖다가 38도 또는 파란색을 한 15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차가운 색과 따뜻한 색으로 온도를 통해서 펠티어 소자가 온도를 발생해 주는 장치죠. 그래서 그 이제 위에 이제 전도성 페인트가 아니라 이제 어떤 금속판을 사용하는데 금속판의 두께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간섭이 되거나 간섭이 안 되거나 하는 걸 통해서 경계가 모호한 이러한 그 모네 작품 같은 것들은 경계를 좀 이게 간섭을 통해 가지고 그런 색이 이렇게 번져 있는 걸 표현한다거나 또는 각각의 색깔들을 온도로 표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따뜻한 색깔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차가운 색깔은 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자 테스트를 통해서 해봤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그림의 포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거는 따뜻한 온도를 제공해주고 백그라운드에 있는 건 차가운 온도를 제공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런 원근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음악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이제 그 공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바실리 칸딘스키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칸딘스키는 그 색을 갖다가 그래서 따뜻한 거는 노란색, 차가운 건 파란색, 밝고 어두운 것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빨간색, 주황색, 보라색들을 만들어내는데 주로 이제 노란색은 트럼펫의 팡파르 또는 이제 밝은 파랑은 플루트 이런 식으로 악기를 통해서 컬러를 전달하는 그런 공감각적인 요소를 연구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런 스케일을 통해서 음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컬러를 표현할 수 있지만은 굉장히 이거는 절대음을 가진 사람들에만 인식이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컬러를 전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이제 명도와 채도를 구별하는데 주로 이제 명도는 이제 우리가 브라이트니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그 피치, 라우드니스, 피치가 아니라 라우드니스, 그러니까 음의 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명도를 표현하고 또한 명도를 또 이제 피치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채도도 어떠한 피치라든지 또는 이제 그 음의 세기로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고채도인 경우에는 음의 강도를 높게 하고 고명도인 경우에는 피치를 높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명도와 채도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명도와 채도를 그런 것도 피치와 음의 세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의 음에서 우리가 따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코드를 해서 컬러를 표현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바이올린, 플루트, 그 다음에 트럼펫, 오보에, 그 다음에 첼로, 오르간 이래가지고 6가지 정도의 색을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보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고채도입니다. 그래서 음의 강도를 높여서 채도가 높은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이것은 두 번째는 피치를 높여가지고 클래식 음악 중에서 피치가 높은 부분을 따와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표현한 것입니다. 약간의 피치가 낮고 느린 음을 통해서 어두운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아까는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여러 가지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비발디의 포 시즌이라고 하는 어떠한 그 멜로디가 다양하긴 하지만 어떠한 같은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그런 음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그 벨로시티라든지 또는 그 피치를 통해 가지고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겠습니다. 고채도, 고명도, 저명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자 경험 조사를 통해 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앞에 그 두 가지 클래식 음에서 따온 거와 비발디의 사계를 통해서 따온 거를 비교했을 때 비발디의 사계에서 따온 것은 어떠한 음의 변조를 통해 가지고 음의 색이라든지 피치를 조절하고 또 같은 음들을 모든 악기에 대해서 모든 컬러에 대해서 같은 음을 사용한 것이고 클래식은 다른 음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같은 음들을 사용한 게 더 인식하기가 쉽겠죠. 그 대부분의 점수가 해서 비발디 사계에서 모든 그 컬러에 대해서 같은 음을 사용한 그런 형태가 더 인식하기가 같은 형태인데 피치하고 이제 음의 세계를 조절한 그런 것들이 더 인식하기가 쉬운 걸 알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비발디는 어느 정도의 음악성은 좀 떨어지는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성과 이 코드의 그 효율성 이 두 가지가 트레이드오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잘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개발한 것은 다양한 음악들을 다양한 클래식 음악들을 사용을 하면서도 또 거기서 어떤 공통된 음들의 그런 조화로운 그런 음악성을 갖고 있는 음들을 통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성이라든지 음역대라든지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지고 모든 코드들이 컬러들이 조화롭게 이렇게 어울러줘서 하나의 전체적인 그림에 있는 그 컬러들을 표현할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코드는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만 아까 클래식에서 사용한 그런 사운드 코드랑 유사한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코드들이 거의 같은 그런 형태, 같은 조성이라든지 템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수가 바이올린, 비올라, 트럼펫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레드가 빨간색이 되겠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노란색은 트럼펫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첼로는 이제 파란색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음원들을 선택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음악이 형성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한 것이 앞에 거랑 좀 다른 점입니다. 음악성을 살려서. 그래서 예를 들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이제 스타리 나잇을 예를 들면은 여기 이걸 음악으로 표현하게 음악인데 컬러에 대한 요소를 음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이 위치를 시각장애인들이 이걸 들음으로써 그 컬러가 어떤 위치 그림의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이미지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요거를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현재 그 파란색의 그 첼로가 백그라운드로 깔리고 위에 이제 거기 노란색의 트럼펫이 연주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란 이 하늘의 밤의 하늘을 갖다가 표현하는 동시에 거기에 떠 있는 그런 별이나 달 이런 것들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서 현재 이 그림의 어떤 부분에 어떤 컬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연상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한 음악성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음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하늘 부분과 이제 그 광풍 부분과 이제 여기 그 사이프러스 나무와 이제 언덕 위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의 부분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첼로와 트럼펫, 첼로는 블루, 트럼펫은 옐로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술 이외에도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그 보조도구로서 다양하게 그 그림에 대한 연상을 도와준다거나 그림에 대한 정보를 에 대한 주요 정보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 가지고 명화 클래식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그 사운드스케이프 중에 그 이미지너리 사운드스케이프 기술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오디오하고 부분하고 이 비디오 부분을 이제 세미 레이블 데이터 추출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딥러닝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 미믹 러닝을 통해 가지고 같은 특징점들을 찾아내서 그 같은 특징에 해당되는 그 음원을 선택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을 들어보겠습니다만 들리나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빈센트 반 고흐의 또 밤의 카페 테라스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여기 지금 이 비디오의 부분에 한 3만 개 정도의 피처들을 추출을 해내고 그 추출한 특징점과 유사한 그 음원에서 클래식 한 300개 클래식 작품 중에서 그 피처와 그 같은 분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찾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비 맵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의 주요 부분을 갖다가 탐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해밀토니안 사이클을 구해서 최단거리로 전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서칭을 해서 점이 바로 그 주요 지형 지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데모를 보겠습니다. 짙은 초록색과 갈색이 섞인 사이프러스 나무가 불꽃 같은 모양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별의 중앙은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하늘색, 노란색,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짙은 초록색과 갈색이 섞인 사이프러스 나무가 불꽃 같은 모양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별의 중앙은 노란색으로 빛나고 있으며 바깥쪽으로 갈수록 하늘색, 노란색,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예. 또한 색상을 이 후각을 통해서 향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향기가 이제 그 조사를 해본 결과 한 5가지 정도의 그 향기를 컬러와 잘 어울려지는 것을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멘톨 계열, 이 주황색은 이제 오렌지 향기,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이제 파인 향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갈색 부분은 이제 초콜릿 향기, 그 다음에 이제 이 빨간 부분은 이제 스트로베리 향기, 이렇게 우리가 5개 정도의 향기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향기인 걸로 발견이 됐고요. 그 중에서 책에다가 아까 촉각북에다가 그 향기를 입혔습니다. 향기 프린팅을 연합기획이라는 회사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해서 여기 지금 이 초록색, 파란색, 이 주황색 이런 것들을 향기로 이 프린팅을 하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그 3가지 정도의 그 향을 구별할 수 있게 적당한 거리를 두어 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 촉감을 통해서 이렇게 만져서 명도와 채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맹인 경우, 선천적인 그 전맹인 경우는 이 색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연상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컬러가 사용됐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에서 따갖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연두색 같으면은 여기 보게 되면은 그 난 연두가 좋아 초록이 아닌 연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에서 나온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색을 표현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도 이제 이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형으로 우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도도 우리가 이 내비게이션 맵도 이제 그런 똑같은 촉각 형태로 개발을 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촉각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햅틱 중에 하나겠지만은 이게 이제 솔레노이드에다가 전류량의 변화에 따라서 액체 자성의 그 물질이 변화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움직임, 어떤 물체의 움직임을 통해서 터치했을 때 그 움직임의 변화를 통해서 또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사진을 또 한번 경험을 하도록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본 경험이 없는 시각장애인들에게 사진기를 제공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궁금한 것들을 찍도록 했습니다. 전명원 작가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3명의 그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한성현 군은 이제 연세대학교 사업과 재학 중인데 전명이고요. 허원빈 양은 고려대 국문학과 저시력이고 강성일 군은 단국대 정책교육관 저시력입니다. 그래서 전명인 우리 한성현 군의 경우 같은 경우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입고 있는 컬러가 뭔지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기 옷을 찍었고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자동 그 입출 현금 ATM 머신에 대한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장치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고 또 자기가 많이 걸어 당기던 계단, 100개의 계단이 있는 이런 것들을 찍거나 자기들이 본인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의 그 연구에 대한 결과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것들도 논문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미술품 감상 보조 도구인데 이것이 사실은 이런 도구들을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이것을 다 감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제공해주는 도구들은 이 비시각장애인, 그러니까 정한인들도 그 작품들을
같이 감상하면서 서로 촉각과 시각을 통해서 서로 그 감상한 내용들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어떠한 그런 감상의 그런 기회를 증명해주는 그런 도구로서 개발을 해서 현재 그 충북 그 특수교육원에서는 별도의 그 촉각 경험 갤러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촉각 경험 갤러리에서는 그 시각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초등학교,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정한인들도 와서 촉각을 통해서 다른 감각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갤러리를 만들고 있고 저희 작품들이 거기에 전시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저에게 문의를 하면은 저희 언제든지 와서 이 작품들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